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10월 10일 오전 8시 2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6,766달러입니다. 결국 테스트에 실패해서 지금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하고 너무 똑같죠. 돌파 양봉, 테스트 십자형 음봉, 다시 하락 돌파 음봉. 돌파 양봉, 테스트 도지형 음봉, 그 다음에 다시 20주 EMA를 깨는 하락 음봉. 이때도 20주 EMA가 이걸로 돌파되고 테스트 되었고 하락 돌파되었거든요. 그 이전 이 구조 전에 나오는 이 구조도 제가 너무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제가 왜 자꾸 여기에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죠. 이 구조가 너무 똑같다. 실은. 그리고 이 되돌림이 0.5까지 나온 것도 똑같죠. 되돌림이 0.5까지 나왔거든요. 이때도 지금 되돌림이 0.5까지 나왔어요. 딱 0.5까지 되돌림 나온 거 보이시죠? 지금도 0.5까지 나왔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말에 터졌거든요. 이때 터졌습니다. 근데 저번 주 주말에 중동에서 전쟁 뉴스가 터졌죠. 그러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의심이 됩니다. 너무 똑같으니까 야 이거 떨구는 게 아니라 개미털이 아니야? 트랩 아니야? 휩싸 아니야? 의심이 된다고요. 이거 불트랩 같은데? 근데 이때도 아마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야 그거 전쟁. 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 주셨는데 일단 세력이 휩소를 주고 트랩을 만들면 개미 입장에서는 그걸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차트 분석하는 분들도 없어요. 저희는 겸손해야 돼요. 너네들 좀 찌그러져 있어 하면 찌그러져 있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럼 이거 쳐맞거든요. 대신 기준만 정하자 이거죠. 이건 무조건 트랩이다 라고 생각한, 이걸 트랩으로 볼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주 EMA에서 1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200주 EMA가 깨지게 되면 2차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 20주 EMA 아래에서 하면 이 봉이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1차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하고요. 자, 이게 트랩으로 판명되면서 다시 한번 요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 즉 여기 하락분에 대한 0.5 되돌림 레벨 돌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돌파 매수를 하는 게 맞죠. 눌림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트랩을 주고 올린다라는 건 탈기에 안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트랩을 준다라는 건 탈기회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트랩을 주고 올린다라는 건 이 바닥에서 탈 기회 안 준다고요. 한가하게 다이버전스 같은 거 뜨길 기다리지 않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건 뭐 이 장대 양봉도 마찬가지고 실제 내시한봉에서 일어난 구조에서도 눌림을 주긴 줬지만, 여기에서 눌림을 주긴 줬지만 지금 걸린 트랩은 워낙 큰 트랩이다 보니까 눌림 주면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타도 되고요. 한 번 더 타도 되고요. 그건 200주 EM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력이 여기를 깰 것처럼 트랩을 준다. 그리고 주봉상 실제 깨졌어요. 깨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당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버팅기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쳐맞는다고요. 근데 그게 트랩임이 밝혀져가지고, 주봉상 그게 트랩임이 밝혀져가지고 이게 빠르게 회복을 한다. 그러면 이 다시 재돌파될 때 빠르게 사야 되는 거죠. 어차피 손절대 가격하고 큰 차이 없다면 물량이 크게 뺏길 일 없다라고요. 비트코인 원래 손절했을 때 비트코인 가치가 한 개에 내가 비트코인을 샀다. 손절을 했다. 한 개치에. 그러면 다시 재돌파했을 때 빠르게 매수하게 되면 0.99개, 0.98개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요. 비트코인 기준. 그럼 손실률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일단 세력이 트랩을 걸면 저희는 그 트랩에 걸려야 됩니다. 개미니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니까. 하지만 역으로 무조건 이걸 트랩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미리. 저희는 한참 후에 그게 불트랩이었구나. 그게 하락 트랩이었구나 라고 그때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확인됐을 땐 빠르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트랩으로 빠르게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금액에 오히려 더 금액을 붙여가지고 살 것 같아요. 왜? 트랩을 주면서 올린다는 건 더 올리겠다는 의미니까. 예를 들어 제가 비트코인 한 개를 200주 EMA에 사가지고 200주 EMA가 깨지면서 그 비트코인 한 개를 손절을 했다 칩시다. 돌파 나오면 저는 다시 재돌파할 때 살 때는 비트코인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사겠다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좀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똑같이 가고 있고, 야 너네들 좀 겁 좀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겁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자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매물대는 연 단위로 쌓인 매물대여가지고 실은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데, 여기 매물대는 제가 여기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차트 구조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된 매물대예요.
그다음 온체인적으로 여기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할게요. 비트코인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매물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현물 ETF권이 걸려 있으니까. 어째 여기하고 그 다음에 주 매물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뚫어야지 더 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여기라고 봐야 돼요. 17에서 18K. 하나만 더 그어드리면 은행 이슈 터지면서 미국 은행 망한다는 얘기 들려왔을 때 여기 매물대.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되면 하나 둘 셋 넷 대응이 쉬워요. 이제 최후의 매물대는 여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저는 아직도 상방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마침 이 초장기 추세에 하단하고 맞닥뜨려지기도 하고, 이게 플랫 패턴 조정 나왔을 때 2.618 목표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도 똑같았다. 그죠? 직전 하단에서 만들어낸 박스권은 지켜냈다고요. 직전 하단에서 만들어낸 박스권은 지켜냈다고요. 결국. 그러니까 설사 떨어지더라도 지난 겨울 공포에 공포를 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두어 달간 매집했던 라인은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가 뻔히 내가 세력 평단인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온체인 분석을 하든 차트적으로 보든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 게 여기에요. 그만큼 그 페닉셀 물량을 받아먹으려고 군침을 뚝뚝 흘리고 있었던 고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건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죠.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서. 그래서 도건을 조진 것일 수도 있어요. 루나를 조진 것일 수도 있어요. USD를 조진 것일 수도 있어요. 깝치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조진 것일 수도 있지만, 숏 걸어놓고 야,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되게 탐나는데, 누군가는 어쩌면 정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노리고 있는 비트코인 큰손이 있을 수도 있죠. 아마 뭐 비트코인이 17K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좀 큰 유동성 위기에 빠질 거라고 최근에 뉴스도 났었죠. 최근에 뉴스도 났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K로 알고 있어요. 가장 꿀 떨어지는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공급이 없어가지고 못 구한다고요. 지금 진짜 오징어에서 물 짜내듯이 겨우겨우 짜내고 있거든요. 채굴자들, 단기 홀더들, 장기 홀더들은 안 판다고요. 안 판다고요. 막 비트코인 10K를 가든 3K를 가든 1K를 가든 진짜 호들러들, 맥시멀 리스트들은 안 팔아. 그게 어차피 걔들은 포기했습니다. 세력들도. 야, 쟤들은 아무리 떨궈봐야 안 파니까 그냥 냅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좀 물량 좀 가지고 있는 애들 없나? 이렇게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매물대는 이제 좀 체크를 해 두자고요. 이렇게 몇 군데 안 되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매물대는 어디라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어쩌면 좀 대응이 쉬운 자리이기도 해요. 기준만 명확하다면.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괜찮은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어쨌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일단 이제 하락 채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렇게 하락 채널이 만들어졌구나. 하락 채널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여기에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어제 판 거하고 그 다음에 뉴트론 좀 수익 본 게 꽤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좀 담았습니다. 실은 여기에서 야, 너는 리스크 관리하라며 너만 비트코인 사느냐라고 항변을 하시면 사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온체인입니다. 세력이 사니까 저도 사야겠더라고요. 유동성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크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유동성이 들어왔고요. 이 유동성 들어오면서 코베 프리미엄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저도 안 살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샀습니다. 그냥 알트 익절한 거 뉴트론으로 거의 한 4,000달러 정도 번 것 같거든요. 그거 그대로 그냥 비트코인으로 그냥 때려박았습니다. 내려오면 이제 좀 더 사긴 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온친 상황을 봐야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있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비트코인 여기까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거고, 어제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유동성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유동성이죠. 거의 일주일 동안 유동성이 꽉꽉 메말라 있었는데 어제부터 유동성이 슬슬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지금 작정하고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올드홀더들이 이제 또 같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중동 정세 때문에 저희들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올드홀더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어제는 비트코인 평단이 대략 7,000달러 정도 되는 5년에서 7년짜리 올드홀더 형님들이 물량을 조금 푸셨고요. 어지간해서는 안 푸는 분들이시죠.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 중에 비트코인
아마 3년 이상 홀딩 하신 분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제 목표가 그거예요. 비트코인 5개 이상을, 지금 32,000달러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5개 이상을 딱 3년 정도만 홀딩해 보자. 제가 작년에 샀으니까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한번 홀딩해 보자. 그게 제 꿈이거든요. 네, 목표고. 비트코인 3년 홀딩하기도 힘든데 이 양반들 5년에서 7년 동안 홀딩했다는 건 코로나 빔 다 쳐맞고도 안 팔고, 나 안 팔아. 상기빔 터졌을 때도 안 팔아. PK하고 BSV 서로 싸우면서 또 3K까지 떨어져도 그래도 나는 안 팔아고 홀딩했던 양반들이 팔았다라는 건 뭐 시장을 조금 그만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7년에서 10년짜리 올드 형님들이 물량을 집어넣었어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우린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양반들은 좀처럼 물량을 안 움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반들은 좀처럼 물량을 안 움직여요. 지난 2달 동안 물량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양반들이 갑자기 집어넣고 있다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고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요. 이런 양반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저희가 위기의식을 안 느끼고 한가하게 DCA 외치고 있고 분할 매수하면 돼. 내년에 현물 ETF 통과될 거야. 뭘 그리 겁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이 양반은 7년에서 10년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평단이 얼마냐면 500달러입니다. 비트코인 평단 500달러이신 분들이 움직였다고요. 그럼 이 양반들 마운트 콕스 때도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상기빔 때도 안 팔고 마운트 콕스 빔에도 안 팔고 PK하고 BSV하고 싸워가지고 비트 3K 갈 때도 코로나 때도 안 팔고 루나 사태 터져도 안 팔고 FTX 망했다라고 해도 안 팔고 그런 양반들조차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7년에서 10년 존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양반들은 돈 벌어야 마땅한 양반들이죠, 실은. 그런 양반들이 지금 물량을 놓고 있다고요. 반발 매수세도 역시나 있고요.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살짝 올라왔죠. 그리고 그 전에 물량은 들어갔고, 물론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좀 어제부터 해서 유동성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기간 봐보세요. 이때 기간은 그 유동성조차 안 들어오잖아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때 구간 봐보세요. 이때 구간은 그 정도의 유동성도 안 들어오던 시장이 말라가던 구간이었는데 뭔가 좀 변화가 감지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샀습니다. 뭐 많은 양은 아니고 4,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샀어요. 비트코인. 물론 200주 EMA 깨지면 전 던질 겁니다. 되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매매 난이도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조금 어렵긴 어렵네요. 저도. 근데 어쨌든 이게 발견된 순간 저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알트는 안 건들 겁니다. 그나마 또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꼭지까지 거의 와가지고 알트들이 그나마 좀 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거 추세 깨져야지 알트장 열리거든요. 근데 긴 알트장은 아니에요. 이거 추세 깨져야지 알트장 열리는데 저는 이거 충분히 더 올라가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거 걸리겠는데 이거 여기까지 아마 더 올라갈 걸로 봤어요. 근데 지금 조금 꺾이고 있거든요. 도미넌스 차트가 비트코인. 이거 한 여기까지 올리고 아니면 여기 채널 중단까지 딱 올라가고 여기까지 딱 양봉이 뜨고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크게 걸리게 되면 올해 4분기는 알트장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건 원래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조금 걸렸거든요. 덜컹하고 있거든요. 피보나치 0.5 레벨에서. 그래서 10, 11, 12는 좀 알트 좀 마지막으로 가겠다. 근데 먹을 수 있는 폭이 얼마 안 돼요. 이거 떨어져 봐야. 근데 만약 여기에서 떨어져 봐야 여기까지입니다. 떨어져 봐야 여기까지예요. 여기 매물대는 이제 쉽게 깨질 매물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트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떨어져도 기본 알트코인들 두세 배 가는 놈들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왜 계속 알트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결국 조금 지울 건 지울게요. 보면 보이시죠? 어떤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알트코인으로 먹을 수 있었던 범위가 2017년, 18년 불장이에요. 요만큼이었어요. 정말 알트코인 딱 100만 원어치만 사면 100억을 벌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고요. 직전 구간은 1000만 원어치로 충분히 10억, 어쩌면 그냥 개 존버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을 벌 수 있었던 구간이죠. 그냥 도지 딱 1000만 원어치만 사고 끝까지 존버했으면 그 1000만 원이
100억 가까이 되던 시절이었죠. 도지가 1, 2원 했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4대, 비트코인 저는 최대 상승치가 여길 못 넘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최대 상승치는 여길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딱 봐도 어디가 나오는지 보이시죠? 네,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최대치예요. 뭐 돈나무 누나 같은 경우에는 50%를 보고 있던데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막 현물 ETF 통과되고 제 예상대로 정고점 뚫고 막 쭉쭉 올라간다라고 칩시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알트코인 기대치는 어디일까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알트코인 최대 기대치는 어디가 될까요? 이 정도가 되겠죠. 뭐 2020년 말 혹은 2025년도부터. 근데 제가 봤을 때 요만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요만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알트코인의 최대치예요. 죄송한데 좀 실망스러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실은 제가 알트코인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런 매물대는요 정말 어지간해서는 안 깨지는 매물대입니다. 이런 매물대는, 이 정도 급의 매물대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안 깨지거든요.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 이런 매물대는 어지간해서는 안 깨집니다. 게다가 다음 불량의 상승 내러티브는 뭐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알트코인 내러티브가 터지려면 이더리움 현물 ETF 정도는 통과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터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봤자 직전 우리가 그 꿀을 봤던 아마 이때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분들 많을 건데 절반 수준밖에 현실적으로는 딱 여기까지라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서 여기 매물대까지만 떨어져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작 이것만 떨어져도 몇백 프로, 좀 미친 1000%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생긴다고요. 네. 그만큼 비트코인 시총이 높으니까. 저는 지금 4분기에 이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힘에 붙였어요. 이거 다시 여기까지 들어올리려면 한번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올리면서 힘에 붙였다고요. 다시 이거 여기까지 이제 들어올리려면 쉬었다 가야 돼요. 쉬었다가. 그 쉬는 기간이 이 정도 나올 거고. 그럼 그 이후에는 여기서 아마 저는 현물 ETF가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다시 흡성장인 거죠. 네. 3월로 맞춰 놓을게요. 뭐 1월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2월로 맞춰 놓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떤 각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떠한 각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뭐 이런 구간 대략 2024년에서 5년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마지막 그나마 좀 크게 볼 수 있는 알트장이 딱 요만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초라하죠. 네. 리플 몇천 프로 갔을 때, A랑 몇천 프로 갔을 때보다는 초라하죠. 네. 도지, 위믹스 달렸던 때보다는 초라하죠. 네. 다음 알트장은 더 초라할 거라고요. 그래서 알트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자라는 겁니다. 이 매물대 쉽게 뚫을 수 있는 매물대가 쉽게 뚫릴 매물대가 아닙니다. 네. 이 매물대는 약간 철벽이에요. 철벽. 네. 철벽. 여기가 대략 50%좀 되거든요. 48%인데 네. 저희는 딱 그럼 제가 보건대 딱 2번 남았습니다. 확실한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재차 여기까지 50% 이상 58%까지 제가 보고 있는데 끌어올려지려면 좀 쉬었다 가야 돼요. 네, 쉬었다 가야 돼요. 그걸 올해 4분기로 보고 있는데 10, 11, 12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죠. 네, 뭐 알트코인 불장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왜 안 올라가느냐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LSD 메타 때문에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좀 약간 도를 넘었다라고 해야 되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ST이더를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되냐면 그 ST이더를 다시 또 맡겨가지고 그 담보물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고 풍차 돌리기를 하고 파생을 돌리는 거죠. 파생의 파생이 또 돌아가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또 이자를 받는 구조. 네, 또 그게 열리고 있다고. 그걸 뭐 좋은 말로 LSD라고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알트 메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 안 올라가요. 아니 사람들이 누가 이더리움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합니까? 전부 다 그냥 스테이킹 맡기고 ST이더 받아가지고 그 ST이더를 또 파생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하지. 누가 직접 사서 들어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그 망할 놈의 LSD 때문에. 딱 리더로 끝났어야 됐어요. 근데 시장은 항상 탐욕스럽잖아요. 네. 결국 뭐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왜 겪었나요? 이 파생의 파생. 근데 그 연결고리가 부실해지면서 제 첫 부분까지 그냥 싹 다 망해버린 거잖아요. 네. 자, 집을 담보로 채권을, 모기지 상품을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돌린다 얘기죠. 그 안에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실이 터지니까 채권이 부실화되고 그 채권의 담보물이었던 집까지 그냥 싹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러다 이더리움 가격 박살납니다. LSD 어디 하나 크게 터지잖아요. TVL 높은 곳. 이거 박살난다고요. 그냥 간단한데 루나가 왜 망했나요? 앵커 프로토콜 부실한 부분을 세력이 공격하고 들어가니까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그 담보물이 다 망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실은. 저는 그래 너무 또 LSD를 밀고 있어요. 뭐 어디 텔레그램 구독자 막 10,000명, 몇천 명 이렇게 돈 된다라는 메타로 막 밀고 있거든요. 막.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지고 거래를 안 해요. 네. 그냥 ST이더 가지고 또 그 ST이더를 맡겨가지고 뭐 R이다 뭐다 또 막 또 뭘 받거든요. 거버넌스 토큰을 또 그걸 또 이제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죠. 네. ST이더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것 딱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이건 너무 같다 이거죠. 너무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워낙 유동성이 없으니까 파생을 돌리는 거긴 하지만 이건 좀 너무 같다 이거죠. 네. 최근에 레프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레프트 오늘 내일 뭐 상장한다라는데 좀 꼴배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네. 이도 홀더로서 자, 뭐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이렇게 주저리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온체인이 좀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커뮤니티 게시판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우하향 구조라는 거. 그러면 이 우하향 구조가 깨지려면 뭐 뻔하죠. 어디가 돌파돼야지 우하향 구조가 깨지는지는 이제 뭐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돌파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이 우하향 구조는 깨지겠죠. 그러면 대충 가격대 나오시죠. 1차적으로는 어디가 돌파돼야 될까요? 중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중단 라인 여기 계속 또 저항 받고 있잖아요. 지지받고 저항받고 일단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급선무인데 모르겠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여기 위로 올라서 가지고 상단 레벨을 도전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보는데 일단 4시간 봉으로 이 캔들은 정말 바람직하네요. 이 캔들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닥에서 조금 더 기게 되면 아마 4시간 봉 다이버전스가 걸릴 것 같거든요. 매수 좀 하세요. 근데 큰 금액은 하지 마시고 매수 좀 하세요.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고 좀 비비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뜰 것 같아요. 뭐 이때처럼 비비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뜰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구조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구조 속에 움직이니까 좋지가 않아요. 이 틀을 깨려면 이 추세를 돌파하는 상방으로 향하는 좀 긴 양봉이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다시 각도를 정확히 바꿀게요. 요거 하나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 라인을 추세선 그을 때 어떻게 긋나요? 저는 애매하던데 그냥 접점이 제일 많은 부분 그으면 됩니다. 접점이 제일 많은 부분 그으시면 돼요. 그것도 뭐 각자 스타일이 다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점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이죠. 이 추세는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그으면 접점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접점이 5개. 그러니까 이게 더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하단 추세도 이걸 이렇게 그어야 될지 이렇게 그어야 될지 고민이 있다고요.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 접점이 몇 개인가요? 1개. 하지만 얘를 이렇게 긋게 되면 접점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요거까지 합치면 넷, 여기까지 5. 그러면 뭐가 신뢰성이 더 높은지 답이 나왔죠. 추세는 이렇게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뭐 누군가는 그냥 아예 꼬리 다 빼고 종가 캔들로만 종가 마감 가격으로만 그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인정. 상마다 다 스타일은 다르니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네요. 온체인이 좀 되게 특이합니다. 반발 매수세로서 유동성은 들어가고 있는데 올드 홀더들도 같이 팔고 있고 확실히 코베 프리미엄이 조금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바닥 찍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영상 감사합니다.